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 출발선과 과정, 결과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서 요구되는 공정과 정의. 특히 대한민국의 성인 남성이라면 대부분 거치게 되는 병역의 의무에서 공정과 정의는 뗄 수 없는 주제다. 때문에 투명한 병무 행정을 통해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병무 행정의 핵심 중 하나로 꼽히는 병역 판정에서부터 단계별로 최신 장비와 전담 의사를 배치해 정확하고 투명한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병역 의무와 관련한 부정적인 편견을 없애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공무기관에도 특기와 역량을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한편 전역 후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도 운영하고 있는 것. 병역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 상담에도 다양한 방안을 활용하고 있다. 방문과 전화에 의존하던 기존 상담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 상담으로 진화했고 올해부터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24시간 챗봇 상담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여기에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병역 명문가 선정 등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병무청 창설 50주년을 맞이하며 더욱 혁신적인 변화가 기대되는 올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무 행정을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을까? 모종화 병무청장을 통해 들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일구의 정말 진행을 맡은 최일구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 화두 중 하나가 바로 공정과 정의죠.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야가 어딜까요? 남자들의 경우를 치자면 병역 의무를 빼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병무행정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는다고 합니다. 병무청의 모종화 청장으로부터 관련 정책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일단 성씨가 좀 독특하십니다. 마늘 모자에다 소우자를 쓰는데 이게 무슨 모자예요? 서울모인데요. 예. 많은 희생이죠. 특히 군에서는 한 2명뿐이 없는 네. 희생입니다. 관련해서 무슨 별명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 계급이 좀 낮을 때는 모모는 철부지라고 해가지고 많이 별명이 있었죠. 예. 우리 대중가에 나왔던 그 예, 모모. 그렇습니다. 예. 그 모태범 선수하고도 같은 성씨를. 예, 그렇습니다. 예, 참고로 모태통 모윤석 씨는 제 모 씨가 좀 틀리죠. 예. 예. 거기는 털모자 예,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보니까 이 최초의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군단장을 군 역사일에 우리 군 역사일에 군단장을 2번이나 역임을 하셨고 그다음에 천안함 사태 이후에 그 합동 군사대학 예. 만들었는데 그때 또 초대 총장을 예. 하셨고요. 예. 12월 달에 이제 작년 12월 달에 부임을 하신 거죠. 예, 12월 13일 날 부임했습니다.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워낙 군 전문가시니까. 저야 이 병무청 하면은 남자들 그러면은 병무청 하면 떠오르는 게 군대 가던 이야기 그거잖아요. 신체 검사 받던 거 영장 그렇죠. 보내는데 예. 이 병무청인데 모종화 총장님하고 사석에서 만나면 한 2시간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같은 남자들이라.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올해 병무청이 이제 창설 50주년을 맞는다고 하는데요. 청장님께서는 이제 군 출신이시니까 남다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가 병무청 창설 50주년입니다. 1970년에 창설이 됐죠. 예. 저는 이제 군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군에서 꼭 필요한 정예자원 선발과 관리를 통해서 국가 안보에 어떻게 기여할까, 또 국민에게 더 다가가는 행정을 어떻게 할까 깊은 생각으로 지금 고심하고 있습니다. 1970년에 이제 외청으로 독립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 병무행정은 어디에서 예. 봤어요? 그전에는 국방부 소속에서 소규모로 조직을 가지고 병무행정을 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그러면 병무청 개청하면서 청사는 처음에 어디 있었던 거예요? 서울 후암동에 있었죠. 후암동. 예, 예. 후암동에 있다가 98년도에 대전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아, 그렇게 됐군요. 올해 이제 2020년인데
창설 꼭 50주년이 됐다. 예. 자, 이 뭐 50년 되면은 이제 사람 나이도 뭐 지천명이다 이런 예.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병무청 업무 어떠십니까? 예, 공자께서 이제 논어 이정편에서 나이가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예. 병무청도 개청된 지가 50년이 됐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에서 과거를 재조명하고 또 국민의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뚜벅뚜벅 나갈 각오입니다. 네. 예. 창설 50주년 올해 2020년 특별히 뭐 계획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십니까? 예. 혹시 앵커님 그 병역 명문가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병역 명문가요? 예. 글쎄요. 예. 3대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을 병역 명문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3대라고 한다면 뭐 할아버지, 아버지, 자식까지. 자식, 이것도 우리 형제들까 사촌 형제들까지 예. 현역으로 복무해야만이 병역 명문가로 하고 있는데요. 1년에 약 740 가족이 병역 명문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대가 그 현역으로 병역 근무한 집이 그렇게 별로 없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6년간 이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약 5,300 가족만 해당이 되고 예. 거의 해당이 안 돼요. 매년 그렇게 선발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그럼 그분들 선발을 해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 선발하면은 이제 국무총리 주관의 행사를 하고요. 또 청와대 초청 행사도 이렇게 초빙을 하고 또 선정된 그 병역 명문가에다가 병역 명문가 증서하고 페이를 이렇게 제공해 주고요. 문패 달아주는 그렇습니다. 거요? 예. 그거는 뉴스에서 본 거 같아요. 예, 또 지자체에서는 그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많은 선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국공립이라든가 민간 시설 이용 시에 면제 할인 등 약간의 그 우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저희 저희 개인적인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오셨단 말이죠. 예, 이미 진작에 돌아가시고. 예. 아버지하고 삼촌들은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2대 근데 돌아가신 분까지는 됩니까 그러면? 예, 돌아가신 분도 다 적용이 되는데 네. 현역만 갔다 오시면 되는데 이제 앵커님 혹시 자녀분들인데 예. 사촌 형제까지 다 현역으로 나와야만이 병역. 전부 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3대 명문가가 예, 된다. 예, 그 중에 이제 이 형제 사촌까지 했을 때 예. 현역을 안 갔다 오고 면제가 된다거나 혹시 또 이렇게 다른 방면에서 근무를 하면은 그러면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대 예. 명문가가 나오기가 힘들군요. 힘듭니다. 특히 이제 금년도가 이제 창설 50주년이면서 우리 그 봉오동하고 청산리 전투 승전 100주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국 강복군 창설 80주년이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이제 독립유공자도 이렇게 병역 명문가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데 아마 시상식 때는 우리 KTV에서 중계하는 걸로 협조했습니다. 예. 독립유공자들까지. 예. 예. 그건 잘하신 것 같네요. 예. 병무 행정 무슨 책 같은 것도 내시나요, 그러면? 예, 이제 창설 기념일이 8월 20일인데요.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어떻게 하실 건데요? 미래 병무 행정을 논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 포럼도 하고 또 과거를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병무 역사 특별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8월 20일 날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어디서 하실 거예요? 대전에서 할 계획입니다. 대전에서요. 예, 예. 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이 신체 검사장에서 코로나19 관련 또 나름 또 대응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히 우리 병무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판정검사를 받거나 또 그러니까요. 현역 입영을 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감염된다거나 확산되면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병무청에서 하는 것은 대응팀이 구성돼 가지고 24시간 긴급 지원 체계를 좀 하고 있죠. 예. 특히 이제 2월 달부터 실시하는 병역 판정 검사를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일부 지역은 입영까지도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가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 그때까지는 전국의 신체 검사장에서 신체 검사를 지금 하질 않고 있습니다. 예, 하지 않고 또 이제 본인들이 또 일정 지역을 다녀온다거나 일정 국가를 다녀와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는 자진해서
신체 검사 일정을 조정하는 이런 예. 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영도 연기가 되는 상황입니까? 그러면? 예, 지금 몇 군데는 입영을 연기하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입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이제 전시에 준하는 어떤 상황을 상정을 해서 코로나 차단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우리 병무청에서도 가용한 의료 인력을 지자체에 제공한다든가 또 병역 판정 검사 등 이렇게 전반적인 사항을 매주 단위로 체크하면서 이렇게 확산의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연탈자를 잡기 위해서 우리 병무청 내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습니다. 매일 이런 신검장에서 또 각종 제보를 분석해가지고 멘탈자를 잡고 있죠.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병력뿐만 아니라 자녀들 병력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했고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깊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게 무엇보다도 정확한 판정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무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반칙과 특권이 없어져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신체 검사에서 면제 판정받기 위해서 뉴스 보면은 뭐 별의별 참 희한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철저한 검사와 판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로부터 우리가 깊은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1년에 약 32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병역 판정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엇보다도 정확한 판정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무청에서는 종합병원 수준의 장비를 이미 다 갖췄고요. 또 전문의 자격을 가진 전담 의사가 판정 검사만 전담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150여 명이 하고 있는데요. 또 이제 혹시 더 면제되는 대상자는 바로 면제하는 게 아니고 대구에 있는 중앙신체검사소에서 다시 한번 정밀 검사. 정밀 검사를 해서 2심제로 가지고 그거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현역 입영자 중에서 이제 부적합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리 검사를 잘해야 되는데 예. 우리 병무청에서는 모든 대상자에 대해서 1차 심리 검사를 하고 이상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2차 한 다음에 3차에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모여서 최종 판결함으로써 부적합자가 나오지 않도록 3단계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리 검사까지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리 검사도 상당히 과학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많이 달라졌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병역 판정 검사를 하는 인원은 어느 정도입니까? 병역 판정을 전담하는 의사는 또 몇 명 정도 되고? 1년에 약 30만 명 정도 저희가 30만. 예. 30만 명인데 이 병력 자원이 이제 갈수록 이제 줄어든다면서요? 예,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옛날에 그 2010년 10년 전에 저 MBC에서 앵커 할 때 이 병역 비리 문제가 그때 좀 뭐 불거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50 다 돼가지고도 다시 한번 예. 그 서울 병무청인가요? 대방동? 예, 그렇습니다. 거기 가서 저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추리닝 바람에 반바지 입고 저도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았었는데 50이 됐는데도 현역 판정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예, 아마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국민의 의무인 이 병역을 좀 회피하려는 사람들한테 경종을 주려고 좀 그런 걸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병역 면탈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이런 의심이 딱 보면 현장에서는 들 거 아닙니까? 이럴 때 예. 어떻게 대응을 해요? 병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멘탈자를 잡기 위해서 우리 병무청 내에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있습니다. 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38명이 매일 이런 신검장에서 또 각종 제보를 분석해가지고 멘탈자를 잡고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는 여기다가 이제 디지털 포렌식 장비까지 도입해가지고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작년에 이 청력 장애를 위장한 의무자와 브로커를 예. 이렇게 저희들이 발견해가지고 검찰에 송치시킨 사건도 아, 있고요. 그게 특별사법 경찰의 역할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검거가 된 그렇습니다. 겁니까? 저희들이 한 8년 정도 됐는데 주로 이제 체중을 속이는 사람, 그거야 뭐 고전적인 거 예. 아닙니까? 또 정신질환을 의심하게 한 사람들이 약 400여 명을 색출해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죠. 앞으로 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더 강하고 더 긴밀하게 운영을 해서 멘탈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또 나오면은 바로 점검을 하고
또 예방 활동까지 하도록 지금 심의를 기르고 있습니다. 아, 그건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예. 정말 병역의 의미야말로 우리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정과 정의가 여기가 필요한 대목인데, 그러면 전국의 그 신체 검사 장애 어디인가에서는 예. 지금은 다 유예가 됐다고 그러는데 사법 경찰관이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 쳐다보고 있죠. 예를 든다면은 신검 장소에서는 귀가 안 들린다고 그랬는데 신검장을 벗어나자마자 귀가 잘 들리게 행동하는 것을 저희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검장에서 어떤 그 위장 행동이 나오는 것은 다 잡아가지고 저희들 추적을 한다든가 또 일반 경찰들하고 공조를 해서 현재 멘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옛날에 뭐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옛날에 그렇잖아요. 예. 뭐 누구네 집 자식 뭐 군대 안 갔는데 알고 보면 걔네 아버지가 뭐 돈도 있고 뭐 시체말로 뭐 백도 있고 예.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요즘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공정과 투명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제도적인 면이나 의식 면에서 많이 정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 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앵커님 혹시 병적 별도 관리 제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예. 2017년부터 저희가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연예인들, 체육 선수들, 또 고소득자, 또 4급 이상 공직자 등 사회 관심 계층이 이렇게 군에 연관됐을 때는 병역을 마칠 때까지 저희가 실시간대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병적 별도 관리 제도인데요. 예를 든다면 이제 편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자는 28세 이상 되면은 자동적으로 연기를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하다 보니까 공직자들이 더 깨끗하게 병역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두 번째는 이제 병역상 신고 및 공개 제도인데요. 이것은 99년도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기의 병역뿐만 아니라 자녀들 병역까지도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를 함으로써 국민들이 알 권리를 보장했고 또 이제 노블레스 오블리스 구현에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앞으로 계속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위 공직자들이 이제 재산 공개할 때처럼 그렇습니다. 이 자식들의 그런 병역 그 사항도 이 병적 별도 관리 제도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그런가 보죠? 저도 마찬가지 지금 인터넷 들어가보면요. 저뿐만 아니라 저 자녀들 병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병역을 피하기 위해서 국적을 바꿨다가 병역 이행 의무가 없어지는 나이가 되면 말이에요. 다시 국적을 회복하는 경우 이거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병무청에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무겁고 또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는 40살까지는 그 재동포 체류자 비자, F4 비자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살이라는 게 너무 젊은 층에 속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45세까지 이렇게 제재를 하는 재동포법을 현재 개정하고 있는데 아마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사람마다 또 좀 다른 것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떻게든지 병역 의무를 좀 회피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가 전에 한번 취재를 갔더니 저 파주에 있는 포병 부대를 갔거든요. 갔더니 젊은 친구인데 미국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군대를 왔냐? 그때 아버지가 나중에 한국에 와서 사업이라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미국 시민권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는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자기도 그 뜻에 동감해서 이 병역 이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젊은 친구를 보면 참 기특하더라고요. 요즘 그러한 장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행사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죠.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 국방의 의무. 하지만 인생의 시작점이 되는 중요한 시기, 군대에서 보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병역 이행의 시간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임과 동시에 역량을 개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병역 제도와 행정도 변화하고 있다. 자격증이나 면허가 있다면 특기를 살려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가 그것이다. 자격이나 면허가 없어 전역 후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들은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로 지원하고 입영 전 병역 진로 설계 사업을 통해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 진출도 돕고 있다. 이처럼 복무기간을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화해온 병무행정. 앞으로는 어떤 혁신을 준비하고 있을까? 그 사회적으로 말이죠.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정부가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데도 이제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병무청 역시 이외에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특히 요즘은 이제 군대도 이제 골라가려고 하는 그런 예. 추세라고 하는데 이를 반영해서 모집병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격이라든가 면허와 이걸 연계해서 경쟁 선발을 하신다면서요? 예. 근데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징집병. 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가 입영 통지를 하면 돌아서 뭐 국민의 예. 의무니까요. 두 번째는 모집병이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군은 징집병이 약 44%, 모집병이 약 56%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집병이 오히려 많은 상태죠. 아니 대부분이 징집병 아닙니까? 모집병이 더 많습니다. 그래요? 모집병이 어떤 경우입니까? 근데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 주특기에 맞는 것을 신청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부대에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되죠. 예. 이제 징집병은 입영하는 날짜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군사 주특기는 이렇게 선택을 못합니다. 군에서 그렇죠. 필요한 것을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그래서 모집병은 자기네 개성 또 어떤 학업의 연장선상 이걸 다 고려해 가지고 입영 시기, 부대까지 또 주특기까지 본인이 이제 선정하기 때문에 이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요. 군에서는 이제 선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현재 모집병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뭐 병무 업무를 이 짧은 시간에 다 설명 듣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취업 맞춤 특기병 제도라는 거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자격이나 면허가 없어 가지고 어느 분야에 근무할지는 모르는 우리 장병들 있잖아요. 예. 그 장병들을 또 취업에 취약한 계층들을 전역 후에 이제 취업까지 해주는 제도인데요. 어떻게 하면 입영 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가지고 그 적성에 맞는 기술 훈련을 이제 시키는 거죠. 아 군대 안 하세요? 아니 군대 가기 전에. 가기 전에. 예, 고용노동부에서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기술에 맞게 군에서는 주특기를 구해가지고 숙달하는 겁니다. 그럼 전역을 하면은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협업해가지고 취업까지 연결해주는 사업이죠. 그러니까 이미 입영 전에 예, 뭔가 기술을 배워서 자격증을 따고 예. 그 자격증을 예. 바탕으로 군대 가서 그와 관련된 예, 업무를 그래. 하고. 또 전역하면은 취업까지 알선해주는 사업인데 작년에 2,500명을 이렇게 쭉 해보니까 2,500명이 전역 샘플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1,400여 명이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잘 취직해가지고 참 좋은 제도 같네요. 예. 자 인구 구조가 이제 급격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비 전력 역시 이제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병무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비 전력 강화 노력들은 어떤 게 있어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현역 입영자가 급격히 지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비 전력 중요성이 강조가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예. 예비 전력을 정예자원으로 뽑기 위해서 전역하는 우수 장병들을 바로 동원 예비군에 편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군에서 숙달된 그 주특기를 전시 임무를 부여해가지고 바로 임무가 수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1년에 한 번씩 현역과 똑같이 2박 3일 동안 합동 근무를 해서 숙달하도록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우리 국방부와 군에서 좀 하고 있는 것은 동원 전력, 예비 전력에 대한 장비를 현대화해야겠다. 훈련 방법도 옛날처럼 그냥 이렇게 무작정 하는 게 아니고 가학화를 시켜서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추구하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병무청에서도 지금 국방부만 각국과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정예 예비군 자원, 즉 동원 자원을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할 것인가, 훈련할 것인가, 이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예, 많은 사람들의 이제 군 복무 기간의 공백으로 인해서 제대 후에 이제 진로를 걱정하는데 이런 젊은이들의 이제 고민을 고려해서 병무청에서 입영 전에 병역 진로 설계 사업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흔히들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 가기 전에 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겁나죠. 또 미지의 세계에 간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입영전 병역 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각 군하고 고용노동부 보건처가 이렇게 협업을 해가지고 네. 군대 가기 전에 병무청 전문 상담관이 면담을 해줍니다. 어떤 대상자의 경력, 또 전문, 어떤 자격증을 고려해서 어느 분야의 주특기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계를 해주고요.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뭘로 하고
또 군대 돌아가가지고 자유시간 등을 이용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해주고. 아, 그걸 1대1로 이렇게 해준단 예,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대방동에 있는 서울병무청에 상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센터를 지금 건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아, 그래요? 6월 중이면은 조건이 좋은 센터에서 이제 찾아온 우리 예비 병력 자원에 대해서 상담할 계획입니다. 아마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군이 어떤 미지 세계이기 때문에 입영되기 전에 이제 군 모의 장비도 한번 체험하게 해주고 또 군 생활에 안내해주고 해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굉장히 호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앵커님이 이제 안성되면은 제가 서울청에 한번 모셔가지고 예. 상담도 한번 다시 한번 알겠어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무요원 제도 관련해서도 이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예. 있는데요. 사회복무요원들이 부당 대우를 받고 있다는 것부터 거꾸로 예. 기강이 뭐 해이된 거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다양합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사회복무요원 하기 전에 공익근무요라는 용어 들어보셨습니까? 뉴스에 보면은 주로 가수들 뭐 이런 거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러니까 2013년 전까지는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했습니다. 명칭이. 아, 명칭이 바뀌었습니까? 2014년 이후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었지요. 아, 이 바뀐- 공익이 예. 사회복무요원으로 예. 바뀐 겁니까? 이 바뀐 이유가 저는 주로 관공서 분야에만 이렇게 복무를 했었는데 주로 뭐 주민센터, 예, 동사무소 그렇죠. 그런 데 출근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무요원들 역할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시설, 또 지자체, 그래서 사회와 연관되는 시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이제 2013년부터 바꿨죠. 아, 그 명칭만 공익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예. 바뀐 것이 아니고 역할도 임무도 예, 예. 임무와 역할도 이제 다양하게. 예. 약 6만 명 정도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특히 이제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곳곳에서 자기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네. 어떤 국가에 이바지하고 있죠. 복지시설에 투입되고 있다면은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데 또 이렇게 치매 어르신들 예. 계시는데 이렇게 수발하는 취약계층에 예, 대해서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지금 병역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복무 현장에서 이제 그 갈등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어요. 예. 우리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떤 사기도 많이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는데 병무청장으로서 이 분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이 병력을 이행함에 있어서 자긍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게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격적으로 어떤 안 좋은 대접을 받았을 때는 이의를 신청해서 복무 기간을 이렇게 변경한다든가. 예. 그래서 우리 사회복무원들 권익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권 교육, 그다음에 갈등 관리 교육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일부 국민들은 사회복무요원들이 제대로 근무를 잘 안 한다. 예. 이런 가끔 가다 왜 뭐 일탈 행위 같은 게 그렇죠. 보도가 되고 예. 그러니까. 6만 명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종종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사회복무요로 나가기 전에 한 4주 정도 기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이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에 배정된 인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죠. 또 이들을 지도하는 복무 지도관이 있습니다. 한 100여 명이 전국 각곳에 돌아다니면서 교육하고 또 현장에서 갈등 관리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회복무제도가 국가에 더 이바지할 것이고 또 갈등 요소가 많이 축소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병무행정은 전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인 만큼 행정 서비스도 이제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 신뢰와 만족을 위한 행정 서비스 혁신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계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맞춤형,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금년부터 우리 병무청에서 하고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는 젊은이들이 병역 근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를 몇 가지 발전시켰습니다. 네. 예를 든다면 병역 판정검사하는 과정에 엉뚱한 질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은 민간 병원에서 이거를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비를 무료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모집병이라든가 산업기능용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은 가산점을 부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경제적으로 취약한 젊은이들이 원활하게 병무행정을 하도록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전에는 백혈병 등 이제 악성 질환이 나온 자도 반드시 현장에 와서 의사들이 이렇게 체크를 했어야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믿자. 그래서 현재는 서류만 제출하면은
이렇게 병역을 면제하는 민간 병원에 뭐 진단서 같은 거 제출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이제 4차 산업 시대 아닙니까? 예. 혁명 시대. 그래서 챗봇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책보셔? 챗봇 처음 뭐예요, 들어보시죠? 책봇이? 채팅과 로봇을 채팅과 로봇을 예, 그렇습니다. 결합한 그러니까 챗봇이라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병역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으면 전부 전화로 하시잖아요. 예. 전화로 하면은 그 직원들이 예를 들어 퇴근한 후에는 상담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챗봇 서비스가 24시간 계속 이렇게 면담을 하고 또 답변해 주는 이런 그거 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전화 말고 전화 뭐 안 하고 인터넷으로 하는 거예요? 예, 채팅을 하면은 병무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런 게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에서 최초로 저희가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 지금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러면 다음 달부터 그렇습니다. 이거를 서비스를 시작을 예. 한다고요? 이 제도가 이제 성공을 하면은 정부 많은 조직에서 이를 운영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 우리 병무청은 안보의 한 축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병역 업무를 부여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인 비전을 갖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통해서 더욱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과제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종교적 신앙에 따른 그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관련 법안이 이제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실제 이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전 국민이 납득하는 대상자 선발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제도 시행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위반된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작년 12월 달에 국회에서 대체 역법을 입법화해서 이제 법률적으로는 다 입법화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떻게 그럼 심사를 하느냐? 대체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먼저 본인이 거짓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하게 우리가 점검을 할 거고요.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를 많이 편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마지막 위원회에서 작정을 짓는 3단계를 거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내가 어느 종교의 종교인이다. 예. 그래서 뭐 자료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자료도 있고 그 종교를 실제 하고 있는 곳에 가서 실태 조사도 하고. 아, 예. 면접관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는 이제 독립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6개 기관에서 추천한 29명으로 편성돼 가지고 독립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심의를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이때 적용할 기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은 대법원 판례, 또 해외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종합하고 전문가 의견을 통해서 지금 매뉴얼로 작성 중에 있고요. 네. 지금 법이라든가 정원 문제는 좀 순조롭게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중이면은 이렇게 완성될 걸 봐서 신청을 받고 네. 신청해서 이제 대체역에 해당이 되면은 이건 법무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법무부로요?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맞아요. 저 교정시설에서 예. 근무하도록 돼 있는 예. 거죠. 그래서 기간이 36개월입니다. 36개월.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법무부의 어떤 교정시설 등을 고려해 가지고 10월 중이면 아마 근무가 가능한 걸로 판단돼서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되고 또 예의가 있어서는 안 되고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0월부터 예. 대체 복무자들이 이제 교정 시설에서 예. 근무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10월부터. 예, 예. 자, 입영제도 관련해서 올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핵심적인 내용만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앵커님이 이제 가장 국민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내가 언제 군대 가야 되느냐, 어느 날짜 이게 먼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금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아니 저도 신체 검사 받고 휴학계 내고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있었다니까요. 예. 언제나 이 영창 날아오나. 그래서 종전까지는 내년에 입영할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달에 알려줬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1월이나 2월에 들어갈 입영자는 준비할 시간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 제도를 바꿔서 내년에 입영할 입영자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7월 달에
6개월 전에 아. 7월 달에 입영 일자와 입영 부대를 이렇게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부터 그게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일 많이 하시네요. 두 번째는 이제 현역병원으로 갔는데 이제 몸이 질환이 발생해서 기가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종전까지는 이 기가하는 날짜를 다 정해줘 가지고 그 전에 질병이 치료가 돼도 입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소송서를 보냅니까? 예. 그래서 요즘 바뀌어서 질병만 치료가 되면은 정해진 시간보다 빨리 입영을 해가지고 다시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입영 제도나 서비스만큼 국민적 신뢰가 중요한 분야가 있을까 싶어요.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나가실지 마무리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병무청은 안보의 한 축으로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병무청장을 해보니까 지난 50년간 많은 혁신을 이루었습니다마는 아직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은 미흡한 분야가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앵카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정하고 투명하게 병역 의무를 부여하고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소학행이라는 이야기 용어 들어보셨죠? 예. 작고 착실한 또 그렇죠. 작고 확실한 행복이죠. 또는 우리 병무청의 조직 문화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들이 직원들이 직장 내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그것이 또 병역 대상자들한테 이렇게 전파되는 이런 작은 행복 나누기 일터 정도 할 계획입니다. 예. 병무청장으로서 이제 한 3개월이 됐습니다마는 혁신적인 비전을 갖고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행복한 변화 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통해서 더욱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 행정을 만들어 나가도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평생 군인이셨고 무인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대화를 나눠보니까 무인 같지가 않으세요. 그냥 평생 대학 교수님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제 DNA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역 후에 한 5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됐고 아, 그러셨군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 제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군에 생활하실 때도 합리적인 인사 전문가다라는 이런 평가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예. 하여튼 지금까지 병무청 모종화 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군대 참 많이 변했다는 말을 많이 하죠. 병무 행정에서부터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입영 전부터 취업 설계를 함께 하는 제도,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앞으로도 창의적인 방안을 통해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무 행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